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생략을 부득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전 분반을 부득이하게 집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휴강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찍히고 있는 이 녹화 영상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한 보강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희노애락이 묻어나와 있는 그 질문을 그들과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도를 쭉 나가고 이것을 보강 동영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방향성과 역평행,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상보결합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상보결합, 왜 이들 간에 이러한 상보결합이 존재를 하는 걸까요? 그림을 보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수소결합인데 C와 G 사이에는 만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고 C하고 T가 지금 못 만나?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돼. 그 다음에 G하고 A도 그런 식으로 안 되고 A하고 T 사이에는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짝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보결합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좋지. 왜냐하면 그런 룰을 이미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누군가가 여기다가 커튼을 치고 이걸 가린다 하더라도 이 정체가 금방 뽀록이 나버리잖아. C의 짝은 G 밖에 더 있겠어? 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DNA 이중 사슬에 각각의 구성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건 RNA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RNA가 혹시 DNA하고 짝을 짓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RNA 또는 DNA에 서로 그 상대방 파트너 뉴클리티드를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일단 왜라고 묻는다면은, 아니 도대체 왜 이러면 되는 거야? 아까 인산 이에스테리 결합이 왜 계속 산말단 방향으로만 쭉쭉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도대체 왜라고 물어봤잖아요. 왜? 이것도 왜라고 묻는다면? 효소야 이것도? 아니야, 이건 저절로 돼요. 효소 없이도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참 신기하죠? 효소 없이도 이거는 저절로 지들끼리 붙어요. 왜 이럴까? 뭐라고 비유를 하면 딱 좋을까? 내가 이 랩탑을 딱 가지고 전기는 왜 빼고 난리야? 갑자기 어쩌라고? 휴강하려고? 이 랩탑을 가지고 갑자기 오늘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일을 계속 하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 안 들어가. 안 맞아 이거. 거기는 3구짜리야 지금. 여기가. 우리는 이거 2구짜리인데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따로 어댑터를 지금 끼워야 된단 말이야.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수소결합이 지금 G와 C 사이에는 몇 개가 지금 있죠? 3개. A와 T 사이에는 2개. C와 A를 결합을 시키려고 막 우겨 넣으려면은 마치 우리가 요 지금 2구짜리 전기 플러그를 구멍이 3개 뚫린 미국이나 무슨 뭐 유럽에 있는 플러그에 집어 넣으려는 것처럼 안 맞아. 서로 간에 왁구가 또 안 맞아. 그놈의 왁구. 그래서 규격이 안 맞는 거죠. 그들의 3차원적인 소위 말하는 그 디멘전이라는 것들이 거리가 이런 수소결합을 이루려면 정확한 거리가 딱 형성이 돼야 되는데 수소결합은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수소하고 질소하고 있든가 또는 수소하고 산소가 안에 있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소결합을 형성해가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규격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C와 G 사이만, 그 다음에 A와 T 사이 간에서만 이것을 그 규격을 맞춰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3, 우리는 2 하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리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상보결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상보결합의 존재 때문에, 이 염기들산의 상보결합 존재 때문에 사실은 DNA가 또는 RNA도 마찬가지고 이 DNA가 유전 물질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수소결합입니다. 왜? 갑자기 유전 물질하고 수소결합하고 뭔 상보결합하고 뭔 수소결합이 문제가 아니라 상보결합이 문제인 거지. 이러한 수소결합을 만드는 상보결합성 때문에 상보성, DNA 또는 RNA가 가지고 있는 수소결합의 상보성 덕택에 그들이 유전 물질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유전 물질 하면은 가장 중요한 유전 물질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 중심어. 유전 물질 하면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복제. 유전 물질은 뭐예요? DNA. 우리 DNA 유전자야. 이게 유전자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2배로 불려가지고서 반반씩 자손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게 유전 물질이 돼. 그게 그러니까 바로 유전 아니에요, 유전. 안 그러고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조금 약간 부정확한 얘기지. 혼자 스스로 못해, 이거. 효소가 해줘야만 되지. 그러나 상보성 하면 상보성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상보성은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들이 화장하려고 할 때 거울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울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하듯이 화장이 영어로 뭐야? 메이크업이야.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 DNA 복제 같은 거, 유전 물질의 복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울이 없이 그것을 메이크업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해, 이거. 막 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 거울이 있다면은, 이건 서로 이 상보성이라는 것은 자기 거울 역할을 해서, 내가 A야? 그러면 이 A를 복제하려면 어떻게 돼? 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T가 와서 복제를 해주면 되는구나 하는 그 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 덕택에 이들이 유전 물질로서 우리 세포 안에서 자리매김을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화학결합. 하나는 염기들 간의 상보결합, 또 하나는 두 뉴클리오티드들 사이 간의 이 인산 이에스트 결합. 그것들이 DNA 또는 RNA를 긴 사슬의 핵산과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상보적인 결합을 가지고 짝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두 중요한 화학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건 지금 DNA가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사슬이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있는 그 그림을 복제가 되는 바로 어떤 한순간을 스냅샷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before와 오른쪽 before, after의 차이는 지금 뉴클리오티드 하나가 여기에 더 하나 삽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슬이 지금 복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중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제라기보다 중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근데 나는 이 그림을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지금 가져왔을까? DNA 중합하는 거 누가 몰라? 아까 그냥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뭐 상보결합을 몰라서 지금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설명했잖아, 상보결합도. 근데 왜 또 쓸데없이 이상한 그림 하나를 또 갖고 와가지고서 이 그림을 쫙 보여주고 무엇을 호소하려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호소하는 듯 보입니까? 응? 인산? 인산이 보이지? 그렇지. 인산이 보여. 근데 인산이 뭐를 호소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지금 사용.
그냥 다 가르쳐 주지 말고 그냥 이걸 사실 시험 문제를 내버릴까, 그냥? 이 그림을 딱 보여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포인트를 설명하시오. 편하겠다. 뭐라고요? 에너지 방출? 조금 근처로 가고 있는데? 에너지 방출. 뭐 어쨌다고, 그냥 에너지 방출이.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인산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혹시, 이 자식이. 혹시 지금 이 얘기하는 거? 그죠? 여기서 인산결합, 마치 ATP가, 그지? ATP가 ADP로 지금 가수분해되는 듯이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것 좀 이제 익히 알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매우 흡족한 답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이화 반응이야. 그래. 근데, so what?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잘 봐라. 이것이 바로 이화 반응의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다. 잘 똑똑히 잘 기억해둬라. 그 뜻일까? 거기까지는 왔어. 잘 왔어. 그런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네. 인산기 에너지 방출이 됐어. 그게 어쨌다고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짐 싸. 가. 집에 가, 이제. 오늘 하산. 더 배울 것 없다. 집에 가세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 지금 중합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클리오티드가 하나가 여기 끼워줘야 되는 거야. 그지? 이거 이화 반응입니까? 동화 반응입니까? 동화 반응이야. 그럼 동화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보통 우리가 흔히 그러면, 이거 동화 반응하면 에너지. 그럼 뭘 떠올리게 되지? 우리 세포 내에서? 아니, 이게 이화 반응이 떠오르는데 그 이화 반응에 써먹는 에너지원으로서 거의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있잖아. 그럴 때 쓰는 ATP잖아, ATP. 그러니까, 이거 DNA 합성 이렇게 하려면 ATP가 필요하구나. 그지? ATP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서 돼야 되겠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방식은 뭐라고? ATP를 굳이 내가 왜 또 따로 써?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거? 직접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지금 뉴클리오티드에 있는 인산은 몇 개의 인산입니까? 1인산이야 지금 뉴클리오티드. 그러면 그 뉴클리오티드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건 1인산 뉴클리오티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 거기에 끼어들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요 뉴클리오티드는 지금 몇 인산이야? 지금 3인산짜리가 들어와 있네. 처음에 얼핏 보기에는 너는 여기 아니잖아. 가 하고 쫓아낼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뉴클리오티드는 일단 여기에 삽입되기 위해서는 3인산 형태로 일단 들어온단 말이지.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치 전투기가 전투 개시를 하려면 자기 보조연료 탱크 땅 띄워버리고 막 개시를 하듯이 여기서 자기의 마치 보조연료 탱크인 양 인산기를 딱 띄워버리고 일로 들어간단 말이지. 얼핏 보면은 뭐지? 괜히 폼 잡네? 처음부터 겸손하게. 처음부터 이거 없애고 그냥 들어와. 왜 괜히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구에서 인산기 2개 띄워버리고 괜히 폼 잡고 들어오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잖아, 보니까. 처음부터 3인산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었네. 3인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2개를 똑 띄워버리면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 에너지 가지고서 자기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에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안 그러면, 처음부터 얘 보고 너 개폼 잡지 마. 처음부터 1인산 형태로 놀아. 우리는 지금 1인산들끼리만 놀아. 3인산짜리 안 붙여. 1인산끼리만 노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1인산 형태로 들어와. 라고 처음부터 엄격하게 우리가 룰을 그렇게 정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ATP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지. 구걸을 해야지. 야, 나 ATP 좀 와서 이거 좀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좀 와서 좀 미안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러지 안 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여기서 똑똑하게 아주 현명하게 네가 들어오는 건 1인산이지만 너 들어올 때는 일단 3인산 형태로 들어와.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 개 딱 띄워버리고 들어와. 라면 따로 에너지를 주입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에너지원을 형성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아주 현명한 방식으로 여기에 이 동화 반응에 DNA 또는 RNA 합성이라는 그 중차대한 동화 반응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아주 박수받을 만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게 원래는 말이죠. DNA 이 얘기를 했지만 원래 우리 태초에 세포가 생겨났을 때는 DNA가 우리의 유전 물질이 아니었다는 게 요즘 판명이 됐어. 뭔 또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또 내부 공생 이론처럼 또 이상한 또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또 어디서 또 약을 팔라고 또 한번 약 좀 팔아봅시다. 태초에 세포가 생겨났을 때 우리의 유전 물질은 DNA가 아니었다. 그럼 뭐야? RNA였다. 말이 돼? 뭔 RNA야? 지금 요즘 RNA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니들 알기는 알아? 알지. RNA는 그냥 뭐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고 앉았지. 유전 물질이 아닌 RNA는 그냥 DNA의 명령을 받들어서 DNA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예예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RNA인데 자, 왜 태초에 DNA가 유전 물질이 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이 그림이 왜 태초의 DNA가 태초의 세포가 유전 물질을 DNA로 가질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인지 설명해 보세요. DNA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 DNA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DNA 저절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세포의 안에 들어왔어.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생명체라는 게 뭐예요? 세포막을 딱 형성을 하는 거죠. 세포막을 딱 그었어. 이제부터 이 안은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근데 그게 뭐 30분이나 1시간 지속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야 그 유전 물질이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세포 분열도 이제 지위 감독하고 해서 얘가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것으로서 이 DNA가 유전 물질로서 낙점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DNA가 유전 물질이야. 그렇지. 복제를 누가 해야 되지, 얘는? RNA가 복제를 한다고, DNA를?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DNA가 있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DNA가 유전자로서 구실을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그 DNA가 우리의 유전자야, 우리가 떠봤던 이유는 DNA 안에 있는 어떤 일부 지역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야만 이제, 그럼 이 단백질 중에는 DNA 폴리머레이즈라든가 RNA 폴리머레이즈 같은 효소가 그 단백질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DNA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치는 거야, 지금? 일단 DNA가 RNA를 만들어야 되고, 그 RNA가 리보솜에 와가지고서, 야, 이게 내 정보다. 나를 이용해라. 그러면 리보솜이 알아서
그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 이 스텝에서, 그러니까 DNA가 일단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누가 필요해? RNA 종합효소가 필요해. 얘는 뭐야?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야. 그 다음에 그것이 어찌저찌 어쩌다가 됐다 하더라도 그 RNA가 여기 와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 단백질과 뭐 여러 가지 주먹밥처럼 단백질과 RNA가 막 어우러진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처음에 딱 들어와서 태초에 유전자 구실을 하려면 일단 그 세포 안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 단백질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말이 돼? 이거야말로 진짜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지. 단백질, DNA가 일단 첫 삽도 안 떴는데 어떻게 단백질이 있니? 없는 거지. 그럼 얘가 DNA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흐지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네. 아유,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여기서 개뻥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구나. 누가 와서 사람 불러가지고 누가 창조하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얘기네, 이거. 안 되는 얘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학자들은 또 뭔가 구라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제 뭐라고 거짓말을 칠까? RNA라고 거짓말을 치자. 야, DNA가 아니라 RNA였어, RNA. 이게. 야, 우리 실수했어, 실수. 처음에 이거 DNA가 아니라 RNA다. 그러면 해결이 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DNA 말고, 우리 실수. 정정합니다. 태초의 세포에서 유전 물질은 DNA가 아니라 RNA였습니다. 라고 딱 정정을 했어. 어떻게?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라고. 이게 뭐야, 이거? 응? RNA는 아까 DNA하고 조금 다르지?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 혼자 스스로 막 접어. 지 혼자 막 이렇게 접어.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이렇게 왜 이상한 몸을 이렇게 베베 꽈가지고 꽈배기를 만들어 놨지? RNA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RNA. RNA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는데, 저절로, 무슨 효소에 개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RNA를 그냥 내버려 두면 RNA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희한한 애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꽈배기 틀어가지고서, 이 꽈배기를 트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접촉되어 있는 부위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이거. 상보결합을 이루고 있지. 자체 사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상보결합을 이뤄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접힌 구조, 2차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DNA는 그걸 안 해. 이상한 애들처럼. DNA는 화학적으로. DNA와 RNA가 뉴클리오티드가 결국은 차이가 여기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냐 없냐 그 차이뿐인데 그 차이 하나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RNA는 DNA처럼 두 개의 사슬이 나이스하게 서로 상보결합을 이루는 걸 되게 싫어해요. RNA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꼬아는 걸 되게 좋아해, 선호해. 그 화학적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상보결합을 이뤄가지고 이상한, 기묘한, DNA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기묘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RNA는. 저절로, 스스로.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바로 RNA들이 지 멋대로 이렇게 지 멋대로 3차 구조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2차원적으로만 평면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게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3차원적에서 이런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RNA 중에 하나는 tRNA가 저절로 3차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RNA는 무조건 이상한 모습을 만드는 거야. 기묘한, 고유한. RNA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심어. 고유한 모양. DNA에선 볼 수 없는. DNA는 내가 오죽하면 핵산을, 그건 누구냐,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코미디언, 그 사람 이름이 양지열은 변호사지. 이상한 걔를
비유를 했겠어요?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는 DNA 구조와는 달리 RNA는 희한하게 아주 고유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거하고 RNA가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바로 이게 이 RNA 월드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대초에는 RNA가 유전물질이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DNA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DNA가 제대로 유전자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RNA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RNA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고유한 모양, 고유한 특유한 2차, 3차 구조라는 건 바로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3차 구조 형성을 3차 구조가 형성하면 왜 효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효소는 단백질만이 주로 주종을 이룰까요? 효소,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하잖아. 효소. 그럼 탄수화물이 듣기엔 너무나 배 아픈 일이 아닐까 혹시? 나도 효소 한번 해보자. 왜 효소는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건 왜 니들 단백질만 하냐? 탄수화물이 나도 한번 효소 한번 할 수 없을까? 지방도 나도 뭐가 어때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는 효소가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은 뭐? 니 둘은 둘 다 모양이 너무나 영어로 해서 프리딕터블 하잖아. 뭐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답습되어 있잖아. 탄수화물의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지. 단백질이 왜 그렇게 고유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단백질은 물질의 특성상 아주 기기묘한 아주 고유한 모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유한 모양에 따라서 고유한 기질과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 비밀이 거기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RNA가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나도 단백질처럼 이상한 모양 만들 수 있어. 그럼 나도 혹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생명체에서는 생명체의 모든 발생하는 일들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 생긴 대로 논다. 라이프는 생긴 대로 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특이하게 생긴 뭔가 그 모양과 상보적으로 짝을 이룰 수 있는 뭔가 결합을 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이한 화학 반응이 거기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RNA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RNA는 뭐야 이거? 완전히 멀티네. RNA는 그 고유의 상보 결합을 이루는 특성상 유전 물질로 기능할 수 있어. 난 유전자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효소 역할도 할 수 있어. 이거 완전히 정말 대박이네. 알고 보니 RNA가 DNA 너는 유전자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너 효소는 못하잖아. 단백질 너는 효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유전자 역할은 못하지. 난 둘 다 해. 물론 둘 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중간쯤 돼서 어중간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한 태초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시절에 그 특성이 얼마나 유용한 것이었겠어요. 지금 당장 유전자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효소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할 그 시점에 RNA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서 나야 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초에는 이건 DNA가 아니라 RNA였어야만 했으리라는 가설이 생긴 그걸 바로 RNA 월드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난번에 그 내부 공생 이론처럼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개 같은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증거 있어? 할 때 그래도 짠하고 증거를 내밀잖아. 세 가지에. 이것도 RNA 월드 가설을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거를 입증할 증거가 혹시 하나라도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네.
라이보자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이보자임이 뭔데? 왜 이름이 라이보자임이야? RNA,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잖아요. 엔자임, 효소잖아. 요 두 개를 합성을 하면 라이보자임이 되는 거지. 한국말로 하면 뭐? 리보자임. 어떻게 보면 영어나 한국말이랑 참 비슷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RNA가 효소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라이보자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있어. 이 두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때는 1985년. 그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동쪽과 서쪽에 살고 있는 두 과학자가 동시에 서로 소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둘 다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지. 같이 독립적으로. 라이보자임을 드디어 발견을 해서 완전 완성을 해서 보여준 거지. 야, 이런 게 있어. 하고. 얘는 RNA인데 효소 역할을 해.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태여에는 RNA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효소 역할을 하는 RNA가 우리 세포에 있어, 이게. 하고.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되겠네? RNA 월드 가설이 성립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얘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등 생물에서만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고 보니까 사람 세포에도 알고 보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기능들이 다 라이보자임이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시 못할 얘기죠. 심지어 이 DNA,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데 그 주축인 이 리보솜 있잖아요. 리보솜에서 요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돼가지고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리보솜만이 이 일을 한다고. 리보솜 밖에 어떤 효소도 이 펩티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효소가 없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 RNA야. 리보솜 안에 있는 특정한 RNA가 이것을 촉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도 리보자임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빼박. 원래 우리의 근원은 RNA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구나.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지. 인정 안 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근데 왜 그렇다면은, 왜 지금은 RNA가 DNA한테 안방 내주고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을 했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RNA를 토사구팽시킨 거지. 처음에는 정말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슬슬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RNA 덕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효소들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점점점 먹고 살만해졌겠지, 세포가. 그럼 이제 슬슬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야, 이거 우리 RNA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RNA는. 너무 취약해, 화학적으로. 불안정해, RNA는 예를 들어서 DNA와 RNA를 동시에 이렇게 다루게 되는 실험실을 하게 되면은 RNA 다룰 때마다 항상 극도로 긴장을 해서 얘네들 왜? 얘는 잠시만 이 상온에다가 한 무슨 5분에서 10분만 내놔도 지들끼리 막 자해 공갈단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잘라버리고 막 난리가 나버려. 이 RNA들은. DNA는 진득하니 상온에서 한 1년을 놔둬도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하고 기다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DNA는 우리가 몇십만 년 전에 이미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의 뼈 화석에서도 DNA를 긁어내가지고서 다시 재생시켜가지고서 그 네안데르탈인들의 유전체 서열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있는데 RNA는 너무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자기들끼리 막 끊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안 되겠네. 얘가 유전물질이란 뭐예요? 유전물질이란 건
믿고 항상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잖아. 아까 얘기한 RNA가 제공해줬던 그러한 이 다기능성 좋지, 고맙지.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요구됐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는 RNA는 더 이상 유전물질로 계속해서 의리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신세를 졌던 RNA인데 이제 막 저버릴 수가 있어. 그 의리를 쫓았다가는 그 의리를 쫓았던 생명체들은 전부 다 아마 멸종됐겠지. 그제서 이제 DNA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제 그 DNA로 유전물질로 갈아탔던 그런 생명체들만이 배신자들만이 이제 살아남은 세상이 됐겠죠. 그렇다고 배신을 칭송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RNA에 관한 RNA 월드 가설에 관련된 이러한 증거와 화학적인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단백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갑시다. 너무 일찍 집에 보내줘도 좀 심심하니까. 갑자기 졸음이 딱 짜서 딱 달아나지. 요것만 끝나고 집에 간다니까. 이거 왜 또 이상한 뜬금없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왜라는, 과학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 중에, 가장 덕목 하나는 아무 데서나 툭하면 왜라는 소리를 짓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네가 왜라고 질문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야만, 할 수 있다고 그 유명하신 여러분들 선배인 누가 얘기했지? 리처드 파인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라는 소리는 함부로 니들이 아무 데서나 발설하는 게 아니요. 깜이 돼야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 네가 왜를 자꾸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뉴클리드 염기에는 유라실 대신에 티민이 사용될까. 이 얘기는 뭐를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여태까지 RNA 월드 가설을 설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DNA가 원조, DNA는 항상 처음 두고 RNA는 항상 시다바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알고 보니 원래 RNA가 원조였네. 그러다 어쩌다 보니 갑자기 DNA가 쓱 나가고 쫓아내고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RNA를 보면 RNA는 유라실이 지금 뉴클리티드도 있는데 DNA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유라실은 쫓아내고 티민, 사이민이 지금 유라실을 대신해서 막 배회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또 왜 그러지? 아니 물론 뉴클리오티드에는 염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탄당이 리보스냐 아니면 디옥시리보스냐 차이도 있지만 설명했듯이 설명 안 했구나. 그 디옥시리보스가 훨씬 더 안정성을 부여하거든. 리보스당이 있기 때문에 바로 RNA가 매우 불안정한 이유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사이민은 왜 갑자기 유라실 대신에 지가 쳐들어온 거야 이거? 이건 뭔가 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유라실이 이젠 더 이상 나 이런 짓거리 하기 싫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은퇴? 유라실의 은퇴설? 뭘까 이건? 이거 뭐 여러분들이 상상한다고 물론 답이 나오진 않겠지. 알려주기 전에는 사실 알기 힘든 얘기니까 물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유라실과 사이민이 있는데 갑자기 사이토신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갑툭튀? 어쨌든 이건 저절로 세포 안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저절로 여기에 있는 이 NH2가 아민이라고 하는 NH2가 쓱 없어지고 여기에 산소가 대신 뿅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데 저절로 많이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굽니까 여기서? 유라실이네. 유라실. 저절로. 근데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세포는 DNA가 좀 안정하다. 만약에 DNA가
차고 들어왔는데 이제 DNA가 이제부터 내가 유전자야 하고 딱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제 드디어 집권을 했는데 근데 그냥 유라시를 예정을 생각해서 유라시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DNA에 있는 사이민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이민이 아니라 사이토신은 C는 DNA에 있는 C는 언제 유라실로 변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치? 저절로 사이토신이 그냥 해서 유라실로 변하잖아요. 그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돼,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문제, 이게 잠재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DNA를 복제하려고 해서, DNA 복제할 때 예를 들어서 DNA 염기 서열이 A, G, C, T라는 요 부위를 이제, 그러면 이쪽이 T, C, G,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걸 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제를 하는 와중에 복제하기 전에 갑자기 얘가 아까 그 시토신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돼서 얘가 유라실로 변환이 될 수 있겠지. 그럼 복제를 하려고 쭉 가다가 보니까 복제 중합효소가 이제 이쪽과 이쪽에 각각의 상보적인 염기를 끼워 넣는단 말이야. 그게 복제를 하는 건데 와서 하면서 잘 넣어서 G에다가는 얘가 새로 복제할 때 뭘 끼워 넣어야 돼? 얘가 G에다가는 C를 끼워 넣고 C에다가는 G 끼워 넣고 G에다가는 C 끼워 넣고 그게 바로 복제야. DNA 복제. 근데 갑자기 보니까 어이? 얘가 U야. U 대신엔 그러면 U와 상보적인 뭐를 끼워 넣어야 돼? A를 끼워 넣어야 되잖아, 이제. 얘네 둘이 서로 안 맞잖아, 이게. 상보가 아니잖아. 뭐지? 니들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된 애들이네? 누가 잘못된 애야, 지금? 라고 중합효소가 와서 묻지? 그러면 이들은 각자 자기가 원조라고 막 빠락빠락 우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중합효소는 난감하네. 둘 중에 누가 도대체. 그럼 중합효소가 이 둘 중에 누가 잘못된 놈인지 알면 그 잘못된 녀석을 끊어버리고 자식아 어디다가 약을 팔어 하고 제대로 된 얘가 원래 이 원조의 상보적인 거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제를 해놓거든. 그게 중합효소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윷딱 와서 봤는데 얘네 둘이 서로 자기가 진짜 왕자라고 막 서로 우겨대네.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거. 이럴 때 얘가 유라실이라면 이게 시토신 유라실로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는 이거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잖아. 어떻게? 유라실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중합효소가 뭐라 그랬어? 유라실한테. 이건 DNA인데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없애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쉽게 누가 봐도 문제 해결, 얘가 잘못되네 하고 교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 예정을 못 잊고 이 DNA가 유라실을 아직도 계속 이 염기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커지잖아. 유라실과 G 둘 사이에 누가 진짜인지를 알 길이 없잖아. 지금은 둘 중에 이런 식으로 되면 유라실은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냐 하면서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교정이 되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제가 말끔하게 못한 모양이네. 표정들이 그게 뭐라는 표정이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밖에 왜냐면 안 그러면 시간 더 끌래? 10분만 더 끌까 내가? 아니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라실이 사이민으로 DNA에 이제 대체된 덕택의 이러한 시토신 디에미네이션에 의한 저절로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가 여기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돌연변이의 비율을 그렇다고 해서 돌연변이가 안 생긴 건 절대 아니지. 그러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이 빈도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유라실 대신 티민을 이제 사용하기로 한 덕택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만하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NA에 관한 핵산에 관한 설명.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로 넘어갑니다.